안녕하세요. 위우회술 받은 리티입니다. 저는 작년 12월에 서울에 있는 한 병원에서 위우회술 수술을 받고 지금이 한 7개월 차쯤 되는 날인데요. 수술로 인해 제가 원래 앓고 있었던 당뇨가 해결이 되어서 당화혈색소 수치가 수술 직전에 약 3개를 먹으면서 6.5까지 나오던 게 수술 후에 지금 4.9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체중 같은 경우에는 수술 전에 제일 많이 나갈 때 128kg까지 나가다가 지금은 이제 73kg 정도 나갑니다. 옆에 지금 보시면은 요게 옛날에 제 모습이거든요. 제가 유튜브에 그 수술 전부터 조금씩 찍어가지고 자료 화면이 남아있는데 이 정도 빠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은 제목에서도 보셨겠지만 이제 제가 삭센다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릴 영상입니다. 먼저 삭센다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삭센다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삭센다는 비만 중에서도 좀 심한 비만 분들한테 사용하는 일종의 주사제입니다. 작년에 나온 물건인데 이제 펜처럼 생긴 용기에 약물이 들어있고 그걸 이제 환자분께서 직접 주사하는 방식인데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삭센다를 이용해서 체중 감량을 하시는데요. 단순히 수술이랑 관계없이 삭센다만을 이용해가지고 체중 감량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위우회술이나 위절제술 같이 이제 비만 대사 수술을 하기 전에 삭센다를 사용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요거는 시중에 돌아다니는 의미 없는 그런 거랑 달리 확실히 효과가 있는 물건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오고 혈당이 올라가면은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데, 인슐린이 분비된 다음에 GLP-1이라는 수용체가 나옵니다. 이 수용체가 몸에 분비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포만감이라는 게 드는데, 삭센다가 이 GLP-1이랑 유사한 성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그냥 주사를 해버리면은 GLP-1이 나올 타이밍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몸이 이제 GLP-1이 이렇게 그 형성되는 걸로 착각을 하고 포만감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식욕이 억제가 되고 먹는 걸 적게 먹어가지고 살이 빠지게 됩니다. 참고로 삭센다는 건강보험 적용도 되지 않고 실손보험, 실비보험에서도 보상을 받을 수 없는 항목입니다. 왜냐면 이제 완전히 미용 목적이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가격이 많이 비싼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삭센다를 사용하면 무한정 그 체중이 감량되는 건 아니고 보통 원래 체중의 10% 정도가 감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00kg이셨던 분께서 이 삭센다를 사용을 하시면 10kg, 90kg 정도까지는 감량이 평균적으로 된다는 얘기죠. 물론 효과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삭센다라는 게 이제 한꺼번에 많이 투여를 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가지고 반드시 의사랑 상의를 한 다음에 정해진 양만큼만 투여를 해야 하는데, 보통은 처음에 0.6mg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양을 조금씩 늘리는데도 효과가 없다는 분도 계시고, 또 이제 처음 용량, 그러니까 0.6mg씩 쓰는데도 체감이 확 된다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개인차가 있는 거죠. 제가 수술 초기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위우회술이나 위절제술 같은 비만 대사 수술을 하실 때는 수술 전에 체중을 좀 감량을 하고 수술을 받는 게 좋습니다. 수술하는 과정 자체도 좀 더 안전해지고, 또 수술 후에 이런 경과, 그러니까 몸무게가 빠지는 거나 이런 부분이 통계적으로 수술 전에 살을 좀 빼고 오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좋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수술 전부터 수술 후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삭센다라는 걸 사용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삭센다를 투여를 하면은 식욕이 감소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수술 전이든 후든 간에 계속 삭센다를 맞으면은 비용 문제가 아니고 그냥 무조건 맞는 게 유리한 거 아니냐, 체중 감량하는데 무조건 삭센다를 사용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삭센다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닌데 교수님께서 한 번도 처방을 안 해주셨고, 또 이제 제가 직접 여쭤보기도 했었어요. 저는 삭센다 안 맞아도 됩니까 하니까 이제 저 수술 집도하신 교수님께서 단호하게 그냥 이제 환자분은 삭센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비용 문제가 아니고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거겠죠. 쉽게 말해서 원래 10kg 빠질 사람이 삭센다를 맞으면 15kg 빠지고, 원래 20kg 빠질 사람이 삭센다를 맞으면 25kg 빠진다, 이러면 무조건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교수님한테 직접 질문을 드렸는데, 먼저 제가 수술한 병원의 주치의 교수님께서 삭센다를 처방하는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그 기준이 이제 체질량 지수가 45kg/제곱미터 이상이신 분들에 대해서인데요. 그 이상이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삭센다를 처방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체질량 지수 계산은 본인의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누면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몸무게는 킬로그램 단위를 쓰고 키는 미터 단위를 써야 한다는 건데요. 제가 수술 직전에 177cm에 124kg이었으니까 제 체질량 지수는 40kg/제곱미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체질량 지수가 45kg/제곱미터 이상이라는 거는 키가 170cm일 때 기준으로 해가지고 몸무게 130kg 이상이 나가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초고도 비만 이상의 환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삭센다를 처방
처방한다는 원칙이라는 건데요. 물론 이건 제가 수술받은 병원 기준이고 다른 병원에서는 또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거보다 체질량 지수가 더 낮은데도 삭센다를 처방해주는 교수님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주치의 교수님께서 저한테 이제 삭센다를 처방하지 않은 이유는 그 정도로 체질량 지수가 높지 않았기 때문이고, 실제로 삭센다 처방을 안 받고도 수술 전에 영양 상담만으로도 수술 전에 이제 체중을 많이 감량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뭐 저는 실패했지만 그렇게 가능하신 분들도 많다고 하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술 전에 체중을 좀 감량한 다음에 수술을 받는 게 장기적인 효과나 이런 예후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삭센다를 처방을 해서라도 굳이 체중을 많이 감량하도록 유도를 하는 겁니다. 이게 수술 전에 삭센다를 사용하는 이유고요. 두 번째는 수술 후에 삭센다를 처방받는 경우입니다. 수술 후에도 마찬가지로 삭센다를 사용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비만 대사 수술을 받은 뒤에 체중 감량 그래프를 확인해보면은 대부분의 분들이 수술 초기에 감량이 제일 많이 됩니다. 이 시기를 지나버리면은 예전처럼 이제 드라마틱한 그런 체중 감량은 기대할 수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희 주치의 교수님께서는 허니문 기간이라고 말씀을 하시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딱히 큰 노력을 안 해도 체중이 정말 쉽게 빠지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부 환자분들은 이 기간에 체중 감소가 더딘 경우가 있습니다. 이 허니문 기간이라는 거는 정말 쉽게 체중 감량이 되는, 뭐 제가 지금까지 유튜브 올린 거 보셔도 알겠지만 막 사실 많이 먹어도 막 빠지고 덜 먹어도 빠지고 그런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비만 수술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기간인데 보통 수술 1년이나 1년 반까지를 이 기간에 포함시키더라고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이유로 인해 가지고 이 기간에 체중 감량이 충분히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체적인 이 수술의 효과 자체가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체중 감량에 개입을 하게 되는데, 이런 개입 방법 중에 하나가 삭센다라고 합니다. 수술 직후부터 식욕 억제가 안 되어서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심지어 수술 일주일째부터 뭐 양념이 된 건 아니면 탄수화물 종류를 드시는 분도 계십니다. 양념된 음식,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탄수화물 종류의 양념된 음식은 먹으면 식욕이 엄청나게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트륨이 식욕을 올린다는 건 다들 아시는 정보일 텐데 양념에도 나트륨이 보통 많이 들어가겠죠. 제가 지금까지 수술 6개월 동안 먹어본 바로는 경험상 단백질 식품에 비해서 탄수화물 식품이 포만감이 더 쉽게 빨리 오긴 하는데 그 포만감이 진짜 빨리 꺼지더라고요. 또 조금만 더 있으면 다시 배가 고파지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식욕을 높이는 나트륨까지 포함이 되어 있으면 정말 맨정신으로 다이어트 하기가 힘들겠죠. 위우회술이든 위절제술이든 이 들어가는 통을 작게 만드는 건 맞지만 빨리 먹고 소화된 다음에 또 먹고 또 먹고 하면 자주 먹는 건 가능하거든요. 이게 한 번에 많이 못 먹어도. 그래서 이제 이게 한번 입이 터져버리면은 많이 먹는 건 일도 아닙니다. 사실 수술 후에도. 그래서 이제 나트륨이 들어간 음식이나 탄수화물 음식이 위험하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초기 감량이 더뎌지는 경우에 한해서 삭센다 처방을 한다고 합니다. 제 경우에는 기대보다 빠르게 당뇨 수치가 안정화가 되었고 또 이제 체중 감량도 평균적으로 잘 되고 있는 편이라서 따로 수술 후에도 삭센다 처방은 받지는 않았고요. 만약에 저도 초기에 감량이 잘 안 됐으면은 삭센다를 처방을 받아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체중 감량에 도움을 받았을 겁니다. 저희 주치의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상적인 체중 감량은 천천히 길게 감량이 되면서 요요가 없어야 한다는 건데요. 평균적인 수치로 체중 감량이 된다면 오히려 약물을 통해서 개입을 안 하는 게 더 좋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이유로 인해 제가 삭센다를 사용하지 않은 거고요. 영상 제목은 제가 삭센다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라고 적어놨는데 사실 종합해보면은 제가 삭센다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제 주치의 선생님의 판단에 의해서입니다. 물론 저도 요즘에 식욕이 너무 올라가가지고 삭센다를 사용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게 또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사용을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다고 하네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해서 삭센다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좀 충분히 설명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비만 대사수술 관련해서 정보를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몇몇 영상을 올릴 예정인데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이제 댓글을 항상 답글을 달아드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또 좀 길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부분은 제가 따로 이제 영상으로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